여러분, 그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안 좋고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1년 365일 동안 풀만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기도 하고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또 풀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걸 조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폭식은 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라나 와인과 같은 마실 것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에는 콜라, 와인부터 한 모금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피자나 파스타, 치킨, 스테이크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제 맛있는 기름진 것을 먹으면서 물이랑 먹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맛있는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이 우리가 보통의 어떤 식습관이나 어떤 바람인데요. 이 방법은 최근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우리가 먼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뇌에 있는 PRLH라고 하는 이 뉴런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먹는 양을 줄여서 먹게끔 뇌가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피자를 처음 먹을 때는 피자의 4분의 1 크기를 한 번에 입에 넣어서 먹었다면 뇌에 뉴런이 활성화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피자를 8분의 1 크기씩만 한 입에 먹도록 뇌가 조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맛있는 걸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 번째의 양을 조절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맛있는 것을 먹던 대로 빠르게 먹으면 몸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먹는 속도를 늦추게끔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뇌가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먹도록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인 한 입 양이 줄어들어서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알겠는데요. 전체 먹는 양도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뇌에 PRLH 뉴런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다면 총 식사량은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한 번에 먹는 양은 적게 먹게 되고 한 입에 먹는 양이 적다 보니까 반면에 먹는 횟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입 먹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 먹는 횟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총 먹는 양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뇌에 PRLH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한 입에 피자 4분의 1 쪽씩 계속 동일한 양을 한 10번 정도 먹어서 총 피자 2.5쪽을 먹는 반면에 PRLH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한 입에 피자 8분의 1 쪽씩, 즉 줄여서 15번을 먹어서 총 피자 2쪽을 먹는다. PRLH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총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전체 먹는 양이 줄어져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PRLH의 또 다른 특징은 맛있는 음식을 먹자마자 활성화되고 10초 정도가 지나면 다시 빠르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PRLH 뉴런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 입에 먹는 양을 줄여서 총 먹는 양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콜라나 와인,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맛있는 음식, 즉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로 콜라는 어떨까요? 일반 콜라가 아니라 제로 콜라를 마실 경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를 마실 경우 모두 뇌에 뉴런이 활성화되고 한 입에 먹는 양이 감소하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맛있는 것을 굳이 먹어야 할 때, 맛있는 것을 내가 정말로 먹겠다 할 때 치킨, 피자 등을 먹을 때 먼저 콜라나 이 제로 콜라, 와인 등을 한 모금 먼저 마신 뒤에 한 입씩 천천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미리 숟가락에 음식을 퍼두었다면 뇌의 작용과 무관하게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마실 것부터 마신 뒤에 음식을 집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과식이나 폭식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으로서 뇌에 PRLH가 활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굳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당연히 적게 드시고 안 먹는 것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내가 굳이 피자와 같은 치킨과 같은 맛있는 것을 먹겠다. 그러면 최대한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폭식을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는 보통 먹는 양보다 3분의 1만큼 적은 양을 담아서 먹는 것입니다. 다 먹은 뒤에 더 먹더라도 처음에는 일단 3분의 1 정도를 덜어내고 먹습니다. 나중에 더 퍼서 먹을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논문을 근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로 삼겹살을 180g 정도를 먹었을 때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 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상 범주 내에서 조금 적게 삼겹살 130g을 먹은 경우와 정상 범주 내에서 조금 많이 삼겹살 220g을 먹은 경우, 그리고 아예 적게 먹은 삼겹살 100g을 먹었을 때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각각 삼겹살 100g, 130g, 220g을 먹은 다음에 삼겹살이 더 먹고 싶으면 삼겹살을 더 주문해서 먹게 했습니다. 결국은 삼겹살을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했는데 처음에 스타트 양만 조절한 것입니다. 결과는 처음에 삼겹살을 100g으로 40% 정도 평균보다 더 적게 준 경우에 추가 주문을 많이 했지만 총 삼겹살 먹는 양의 합은 가장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 주문할 때는 처음 준 것과 관계없이 적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야, 이런 내용도 논문에 있구나, 이런 것들에 되게 흥미롭습니다. 다음은 삼겹살을 먹은 다음에 디저트를 먹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앞선 실험과 결과가 같았습니다. 처음에 삼겹살을 100g으로 확실하게 적은 양을 먹은 경우에 디저트는 조금 더 먹었지만 추가 디저트 먹는 양은 적었기 때문에 총 먹는 양과 칼로리는 가장 적게 먹었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 메인 음식을 3분의 1 정도의 양만큼 적게 담아서 먹으면 맛있게 많이 먹었다라고 느끼게 하고도 총 먹는 양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줄어들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지방이 많은 음식부터 먹고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돼지나 소, 닭고기류의 고기를 먹는다면 고기를 다 먹고 나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후식으로 밥을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꾸로 식사법과 같은 이런 방법들을 들어보셔서 알 텐데요.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총 먹는 양이 줄어드는데 유리합니다. 포만감을 조금 더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에 폭식을 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마음먹은 날에 폭식과 과식을, 그리고 전체 칼로리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해, 이런 것들이 뭐 맞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인용지수라는 것은 논문의 영향력 지수를 얘기하는데요.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지들에 게재가 된 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뒀다가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